원화 분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화 분류 프로그램은 사진의 분류가 웹베이스로 분류가 됩니다. 즉, 작업을 하는 장소가 어디이든지 상관없이 분류 작업을 계속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분류 작업을 하다가 집에 가셔서 분류 작업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웹사이트에 가입하신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입 후에 스튜디오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웹사이트의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테스트 계정을 사용했고요. 이 계정은 가입한 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로그인하면 유치원 권한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로그인하면 상단 메뉴에 원화 분류 프로그램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 메뉴를 클릭하면 원화 분류 프로그램 버튼이 나타나고요. 그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띄웁니다. 프로그램을 띄우면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승인받은 원장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되면 하단 버튼 3개 중에 오른쪽 2개가 활성화가 됩니다. 관리 모드 시작 버튼은 유치원의 반과 원아들 이름을 넣는 설정을 하는 곳이고요. 분류 작업 시작 버튼은 위에 관리 모드에서 유치원의 반과 원화 설정이 다 되면 버튼을 눌러 작업을 하면 됩니다. 먼저 간단히 유치원의 반과 원아들 이름을 넣어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이름 넣고 엔터를 치거나 옆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을 선택하고 원화 이름을 넣고 엔터나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과 원화 설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옆에 사진 영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사진을 추가하게 되면 사진 장수가 여기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반에는 사진이 총 몇 장 들어갔구나, 누구누구한테는 사진이 몇 장이 들어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앨범 편집할 때 사진이 모자란 아이는 좀 더 사진을 찍어주셔서 앨범 제작 때 사진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나중이라도 여기에 선택 삭제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분류한 사진은 전부 사라진다는 것 유념해 주세요. 삭제하고 이름을 또 넣으면 다시 나타나지 않나요? 라는 내용은 절대 안 먹힙니다. 삭제하면 원아들 내용이랑 분류한 사진이랑 전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반 이름 수정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삭제 후 다시 생성해줘야 한다는 점 꼭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반 이름, 원화 이름 입력 설정이 맞춰지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작업 내용은 전부 사라집니다. 그리고 창을 닫고 처음 로그인 창 상태로 갑니다. 로그인 창에는 방구만 관리 모드 버튼과 분류 작업 시작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분류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분류 작업 버튼을 누릅니다. 분류 작업에서는 사진사가 외부로 올린 사진을 각 반별로 분류할 수 있고요.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또는 DVD나 USB 메모리 카드에 있는 외부 저장 장치의 사진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제가 보여주는 작업의 예는 사진사가 올려놓은 사진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사 폴더에는 사진사가 올려놓은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반분류를 하고 나중에 반분류해서 또 원화 분류를 하도록 합니다. 사진을 선택하는 방법은 일일이 마우스로 사진을 선택하는 방법과 전체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래 선택 해제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내용은 전부 해제됩니다. 원본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선택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원본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분류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에서 빨강 반 아이들 사진만 가져갑니다. 사진을 가져갈 때는 복사와 이동의 방법이 있는데요. 복사의 경우는 말 그대로 원본은 남겨두고 사진을 복사하는 거고요. 이동은 원본을 지워버리고 아예 사진을 가져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른 반 원화 사진이 들어있는 사진을 이동해버리는 경우 그 반 선생님이 가져간 사진을 다시 가져올 수 없으므로 주의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복사와 이동을 할 때는 행사 날짜와 행사명을 입력하시면 나중에 앨범 작업이나 다른 작업을 할 때 참고가 됩니다.
이렇게 빨강 반 원화들의 사진을 전부 가져왔습니다. 반의 사진을 가져왔으니 이제 원화들을 각각 분류를 해야겠지요? 위에 선택판으로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는 각각 원화들의 사진을 분류를 하는데요. 보실 때 사진을 회전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앨범 작업할 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이 잘 보이지 않거나 크게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확대하거나 더 크게 보고 싶으실 때는 더블 클릭하면 큰 창으로 나옵니다. 사진이 잘 안 나와서 일단 빼고 싶으실 때는 선택 사진 삭제를 눌러 삭제하여 줍니다. 선택 사진 삭제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휴지통에 따로 보관이 되니까요. 나중에 앨범에 넣을 사진이 모자라는 경우 클릭해서 복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주 빼고 싶은 사진만 일단 삭제를 눌러 삭제해주세요. 사진을 분류할 때는 복사와 이동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복사는 여러 원화의 사진이 있는 경우 선택하셔서 이렇게 해당되는 원화의 이름을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동하는 경우 원화 한 명한테만 이동 가능한데요. 이동하면 이렇게 사진이 반에서 사라집니다. 분류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사진을 어떻게 넣었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각 원화에 얼마나 사진을 넣었는지도요. 이렇게 사진을 클릭하면 원화의 이름이 빨갛게 표시되고 어디에 사진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원화의 이름을 클릭하면 분류한 원화 사진을 다시 볼 수 있는데요. 잘못 들어간 사진은 이렇게 클릭하고 다른 원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류 작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전송하고 종료를 꼭 누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버에 적용이 되지 않아 다시 작업하셔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작업을 계속하셔서 분류 작업을 다 해놓으시면 나중에 앨범 편집을 할 때에 분류된 그대로 사진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앨범 편집에 관해서는 앨범 편집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